마왕 등장. 오늘은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에 나오는 주인공 성진우가 귀멸의 칼날 세간에 들어간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예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성진우가 유각 임무애가 상현육 다키유타로 남매를 대체한 뒤 귀살대 영주가 되었고 대장장이 마을에가 미츠리와 시노부와 함께 오니들을 마주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1, 2, 3부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원작의 설정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뀔 수 있고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진우가 시노부를 대신해서 교코의 마비침에 맞게 되자 시노부는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어떻게 하냐며 당황했고 어서 해독약을 만들겠다며 허둥지둥 됐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해독약 같은 건 필요 없다고 말했고 시노부가 그 말에 진우를 보니 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마비침을 한 번에 다 날려버렸죠. 교코는 그 마비침을 뽑아냈다고 한들 이미 독은 들어갔을 거라고 역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 희생하려는 모습은 언제 봐도 웃기다며 끽끽거렸습니다. 그러자 진우는 곧바로 빠르게 뛰어가 교코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렸고 교코는 어떻게 마비침을 그렇게 맞고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냐며 당황했는데 진우는 나는 독의 내성이 있어서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비침을 전부 받아칠 수도 있었지만 교코가 시노부의 독을 소화하는 능력으로 깝치는 걸 보고 더 큰 수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맞았던 거였죠. 시노부는 상현의 오니를 대체했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가 문득 자신이 설치한 덫은 이곳 말고도 다른 쪽에서도 발동이 되었다 보니 분명 다른 곳도 오니의 습격을 받았을 것이고 상현급의 오니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긴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 미츠리 쪽에도 상현의 오니가 갔을 거라고 빨리 그녀를 도와줘야 한다고 했는데 진우는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너는 독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죠. 진우의 덤덤하면서도 따뜻한 대사 그리고 진우에게서 나는 향기가 시노부를 왠지 모르게 진정시켰습니다. 한편 미츠리는 배고파서 야식을 찾으러 주방 쪽에 갔다가 상현사 한탱구와 마주치게 되었고 한탱구 옆에 있는 밥솥이 비어있는 걸 보자 설마 네가 여기 있는 음식을 몽땅 다 먹은 거냐며 곧바로 한탱구의 목을 사랑의 호흡으로 베어버렸죠. 그런데 한탱구는 분신으로 나누어졌고 나도 남 탓을 오지게 한 타입이지만 너도 남 탓하는 건 엄청나다며 오니가 인간의 밥을 뺏어 먹었겠냐며 반문했습니다. 그의 미츠리는 그럼 왜 밥솥이 비어있느냐며 그 분신들의 목을 베어버렸고 그 분신은 또다시 분신으로 나뉘어져 누가 저녁밥을 엄청 먹었나 보지 라고 화를 냈죠. 그러자 미츠리는 아까 자신이 엄청나게 밥을 먹었다는 게 떠올랐고 아 내가 다 먹은 거구나 라고 아차차를 시전했습니다. 분신들은 완전 멍청한 여자라며 미츠리에게 동시에 덤벼들었는데 미츠리는 사랑의 호흡으로 그들의 공격을 버텨냈죠. 그의 분신들은 이 여자가 멍청하긴 하지만 굉장히 강하다며 하지만 곧 체력이 소진될 수밖에 없을 거라며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미츠리는 아무리 목을 베어도 계속해서 재생하는 분신들에 당황했고 점차 몸의 피로도가 쌓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아카자가 나타나 순식간에 그 분신들을 제압해버렸고 먼 곳 바위 틈에 숨어있던 한탱구의 본체는 소식이 끊겼던 아카자가 적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카자가 저쪽에 붙어있다면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일단 도망가서 무잔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한탱구의 앞에는 다키유타로 남매가 있었고 한탱구는 너네들 어디에 있다가 나타난 거냐며 무잔님은 너네가 퇴치당한 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규타로와 다키는 묵묵히 한탱구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한탱구는 이미 자신의 힘을 분신들에게 다 줘버린 상태였기에 그 두 남매에게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 쉽게 제압당하게 되었죠. 진우는 교코를 그림자 병사로 만든 뒤 여유롭게 한탱구가 있는 위치로 가 다키 남매에게 수고했다고 말한 뒤 다시 그림자 속으로 집어넣었고 한탱구 역시 일륜도로 베어버리며 그림자 병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싸움이 끝이 나게 되었고 대장장이들도 여러 그림자 병사들이 지켜준 덕분에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시노부는 상현과의 싸움을 이겼다는 기쁨보단 진우의 압도적인 전투력과 함께 자신의 무력함 또한 느끼게 되어 침울한 상태가 되었죠. 그런 시노부의 기분을 알아챈 진우가 그녀에게 다가가 당신이 미리 설치해놨던 덫이 아니었다면 피해가 컸을지도 몰랐다며 격려했고 시노부는 결심했다는 듯이 진우에게 당신에게 긴히 부탁할 일이 있다고 문을 띄웠습니다. 자신에게는 카나에라는 언니가 있었고 카나에는 검사로서 엄청난 재능이 있어 같은 동갑이었던 사네미나 기유, 오바나이 중 가장 먼저 주의 계급에 올라갔고 뛰어난 성과를 냈었는데 그런 언니가 나비저택에 쳐들어온 오니와의 싸움에서 패배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오니가 상현 이후 오니라는 걸 말해준 뒤 복수는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언니 입장에서는 검사로서 큰 재능이 없는 자신이 상현이에게 복수한다고 나섰다가 죽게 되는 걸 막기 위해 복수하지 말라고 한 걸 잘 안다며, 하지만 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고 복수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방금 전 상현호의 언니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독이 상현급에게는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무력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여전히 언니의 원수를 갖고 싶은데 당신이 도와줄 수 있느냐고 눈물로 부탁을 했고, 진우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 오니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여버리겠다고 했죠. 그때 아카자가 진우에게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는데 시노부가 말한 오니가 누구인지 잘 알겠다며 자신 역시 그 오니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우는 아카자에게 그 오니가 있는 곳을 아느냐고 물었고, 아카자는 그 녀석은 만세근락교라는 종교를 만들어 인간들 틈에 숨어 산다고 했죠. 그렇게 진우는 시노부가 회복한 뒤 곧바로 만세근락교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교주로 있는 도우마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도우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신의 언니를 죽인 원수임을 확실하게 느끼고 곧바로 흥분해서 뛰어나가 벌레의 호흡으로 공격을 했죠. 진우는 그런 시노부를 말려보려고 했지만 일단은 그녀의 뜻대로 하도록 놔두었습니다. 시노부의 기습으로 만세근락교 안은 난리가 났고 도우마는 짜릿한 독맛이라며 오니의 모습으로 변해 그 독을 천천히 음미했죠. 시노부는 지난번 교코에게 썼던 독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는데 역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독으로 이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것에 원통했습니다. 도우마는 다시 한번 덤벼보라며 시노부를 도발했고 시노부는 다른 독을 조합해 도우마에게 뛰어들었는데 그 순간 진우는 빠르게 뛰어가 시노부를 품에 안고 뒤로 빠지게 되었죠. 시노부는 갑자기 싸움 중에 왜 이러시냐고 굉장히 쑥스러워하다가 그런데 혹시 향수 같은 거 쓰시냐고 물었습니다. 진우는 어떻게 알았냐고 사실 자신의 세계관에서 재벌 가문의 아들 유진호가 니치 향수 브랜드 딥티크 플레르드뽀라는 걸 선물로 줘서 그걸 뿌리고 다닌다고 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오니에게 가까이 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 막은 거라고 했습니다. 도우마는 감이 좋은 녀석이라며 자신의 주변에는 미세한 냉기 결정들이 있어서 가까이 와 호흡을 하게 된다면 새가 얼어붙어 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검사들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다고 했고 시노부는 그 말에 그래서 언니의 폐가 망가져 있었구나 라고 깨닫고 더욱더 분노를 했습니다. 그의 진우는 시노부에게 네가 만든 독을 이 단검에 발라주지 않겠냐고 했고 시노부는 뭘 어쩌려는 거냐며 저 오니의 말이라면 당신도 저 오니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특히 단검은 리치가 짧기에 더 위험할 거라고 만류했죠. 하지만 진우는 단검은 그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며 도우마를 향해 힘껏 던져 몸을 관통시켜 버렸습니다. 도우마는 진우가 던진 단검의 스피드를 간파하지도 못했고 단검을 던진 것만으로 단단한 자신의 몸을 관통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죠. 하지만 단검은 한 번 던진 이상 끝이라며 얼음 혈기술을 써 진우를 공격했는데 진우는 여유롭게 그 공격들을 피하며 염동력 스킬을 시연해 멀리에 떨어진 단검을 다시 자신에게 끌어온 뒤 그 단검을 다시 던져 도우마의 몸을 벽에 박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진우는 단검을 던지고 받고를 빠르게 시연했고 도우마는 그야말로 원거리에서 진우에게 압도당하게 되었죠. 그의 도우마는 열이 받아 시선을 시노부 쪽으로 돌렸고 얼음 분신을 만들어 시노부를 공격했습니다. 시노부를 죽여 진우의 멘탈을 흔들거나 아니면 진우에게서 빈틈을 찾아내려는 수작이었죠. 도우마의 분신이 빠르게 시노부 쪽으로 뛰어가 그녀를 공격했는데 그 순간 아카자가 튀어나와 도우마의 공격을 받아쳤고 이전에 교체 열전에서 패배했던 원한을 분신에게 마구 쏟아부었기에 도우마의 분신은 박살나 얼음 조각으로 흩어졌습니다. 도우마는 아카자의 등장에 매우 당황했는데 진우는 그때 은신을 쓰고 빠르게 도우마의 뒤로 다가가 순식간에 도우마의 몸을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도우마는 재생을 하려고 했지만 진우 단검에 묻어있는 시노부의 독 때문에 재생이 잘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렇게 내게 접근을 했으니 넌 폐가 망가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진우는 사실 난 다른 기살대 검사들과 다르게 호흡의 검수를 쓰지 않는다며 언제든지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일부러 긴 고통을 주기 위해 죽이지 않았던 거라고 하며 도우마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렸습니다. 도우마는 그렇게 몸이 붕괴되어 갔는데 진우는 시노부에게 눈짓을 했고 시노부는 붕괴되어가는 도우마의 머리통을 일륜도로 찔러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시노부는 그 뒤 언니의 원수를 갚았다는 것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진우는 그대로 그런 시노부의 모습을 잠자코 지켜봤죠. 그러다가 시노부가 진정이 되자 진우에게 그러고 보니 보통 오니를 죽이고 나서 그림자 병사로 만들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진우는 굳이 그 녀석을 그림자 병사로 만들어 다시 소환하면 당신의 마음이 심란해질 테니 그냥 완전히 소멸시켜버렸다고 했죠. 시노부는 진우의 배려심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순간 진우의 퀘스트 창에는 이벤트 퀘스트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퀘스트 보상에는 무한성으로 가는 열쇠와 푸른 피아나 이렇게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죠. 진우는 일단 그 둘 다 어떤 건지 몰랐고 이 세 개의 사람인 시노부에게 무한성과 푸른 피아나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노부 역시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고 진우는 그 보상들의 상세 정보를 알 수 없었기에
결국 추리를 해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곳은 일본이고 주변에는 여러 성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그렇다면 무한성도 어떤 높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고 굳이 남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간 열쇠가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꽃이라도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면 어떨까 싶어 푸른 피아나를 보상으로 받게 되었죠. 진우는 상현이의 오니까지 잡아냈는데 도대체 무자는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 건지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기에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탄지로와 진우는 타마요에게서 네지코의 상황을 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함께 타마요의 아지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우가 보내온 12개월의 피로 네지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네지코는 이미 태양을 극복한 오니가 되었다고도 덧붙였죠. 진우는 탄지로에게 다행이라고 격려하며 네지코에게는 태양 극복 기념으로 푸른 피아나를 선물해줬습니다. 그런데 타마요는 그 푸른 피아나를 보고서 깜짝 놀랐고 도대체 이건 어떻게 구한 거냐고 했죠. 진우가 어떻게 하다보니 구했다고 하자 타마요는 예전에 그렇게 찾아봐도 찾아지지 않았던 꽃인데 신기하다며 그 꽃을 이리저리 살펴왔습니다. 진우는 어서 무자를 찾고 싶은데 어떤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의 타마요는 무자는 무한성이라는 곳에 숨어 지내며 바깥에 나올 땐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기에 좀처럼 찾을 수가 없다고 했죠. 그 순간 진우는 아찔한 생각이 들었고 설마 퀘스트 보상으로 나온 무한성 열쇠가 무자에게로 곧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는 걸 알자 일본어로는 번역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한국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타마요는 그런 진우를 보고 왜 그러느냐고 물었고 진우는 사실 무한성으로 가는 열쇠와 푸른 피아나 중 하나를 얻을 수 있었는데 피아나를 선택해버렸다며 무잔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쳐버렸다며 자책했죠. 하지만 타마요는 아직 희망을 잃긴 이르다고 이 푸른 피아나가 있으면 무잔을 끌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푸른 피아나는 무잔이 태양을 극복하기 위해 찾고 있던 꽃으로 지난 천년간 무잔이 찾아 헤매던 꽃이니 분명 이것을 믿기로 한다면 무잔이 걸려들 것이라고 했죠. 진우는 그게 정말이냐며 기뻐했고 타마요는 무잔을 덫에 끌어들인 작전은 무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게 맡겨주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나올 랩의 퀘스트 시스템을 살짝 이용해 시노부의 에피소드를 풀어봤고 퀘스트 보상으로 마지막으로 가는 전개를 쉽게 풀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마지막 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마왕은 퇴장.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